이종호라는 사람은 주변에 사진 같이 찍은 거 보여주면서 우리 성근이라고까지 불렀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지금 김진표 의원이 그럼 휴대전화라도 빨리 풀어가지고 좀 포리시 갈 수 있게 제공해라.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비밀번호 기억이 안 난대요. 자기 쓰는 휴대폰에. 어처구니가 없는 정도,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정말. 기아 빠져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박성 씨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이유로 거짓말을 합니까, 그 사람이? 본인만 아니라고 하고 다른 사람 다 맞다고 하는데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대체? 저는 저거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해병 전후에서도. 아직도 만난 적이 없대요. 아직도. 저는 아직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 언제 얘기할 거예요? 언제쯤 얘기해 줄까요? 만났다고? 국민의 세금으로 그동안 호의호식하고 먹고 산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반성하지 못하고 본인 때문에 그 젊은 청년, 진짜 귀하게 얻은 그 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본인 때문에. 윤석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을 임명할 때 좀 모자란 사람이고 약점 많은 사람 임명해 제가 부리기 쉽다 이런 식의 발언한 적 있어요. 패급 밑에 패급만 있는 거예요. 국감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거짓말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는 걸 보는 것도 재미가 있는데요. 임성근이 이 친구도 정말 한번 그 검사를 좀 해봐야 돼요. 조사가 아니고. 배우 박성웅 씨 있잖아요. 배우 박성웅 씨가 아주 놀라운 증언을 했어요. 임성근하고 이종호하고 서울 강남에서 식사를 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임성근이 나 이종호 알지도 못한다. 본 적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종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니 박성웅 씨가 뭐 때문에 뭐 거짓말을 한다고 이제 막 그러던데 뭐 때문에 내가 이종호하고 임성근 만나서 밥 먹었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드러나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 그때 만났는데 제가 기억을 못했다든지 뭐 또 기억도 못하겠어요. 그 유명한 배우 만났는데. 그런데 끝끝내 안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좀 보통 놈 아니에요. 한번 보실래요? 이종호 씨를 끝까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임성근 이종호 씨와 식사했다 배우 박성훈 씨가 진술을 했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식사를 하겠습니까? 이 박성훈 배우는.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확인을 하면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종호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기사가 났어요. 박성훈 배우가 본인과 이종호 씨가 만나는 거 봤다. 같이 식사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게 나왔습니다. 본인이 아직도 그럼 이종호 모른다고 얘기하실 건가요? 예, 저는 아직도 이종호 씨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종호 씨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배우하고 제가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임성근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데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다고 허구가 사실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핸드폰 비밀번호 풀어가지고 포렌직에 임하는 것이 맞고 그게 더 빨리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을 권유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양절 변호사님? 캄보디아로 보내? 글쎄, 거짓말도 저렇게 당당하면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진짠가 싶을 정도의 그러니까요. 상황이에요. 아, 우리가 저 한덕수, 박성재, 이상민 네. 봤잖아요. CCTV 영상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그자들이 뻔뻔하게 거짓말했습니까? 근데 저 짤은 지금 CCTV 영상이나 마찬가지게 나왔거든요. 그 이종호, 임성근 두 사람과 같이 박성훈 배우가 식사를 했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 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사람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은 적어도 3번은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이종호라는 사람은 주변에 사진 같이 찍은 거 보여주면서 우리 성근이라고까지 불렀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근이라고는 함부로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 사람의 그 뻔뻔함은 이미 나왔죠. 아까 지금 자료사진 첫 번째가 해병대에서 수중수색 사진을 보는 사진이었습니다. 예. 본인이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다 부인을 했어요. 이걸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어느 매체에 이 사진이 보도가 됐었다라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잘했다라고 칭찬한 겁니다. 저러다가 지금
이 20살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모른다. 저기 보세요. 훌륭하게 공부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고 그렇게 대꾸를 해놓고 저거 저는 모릅니다. 저런 사실 기억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그러게 자기 휘하했던 가장 젊은 장병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지금 김준표 의원이 그럼 휴대전화라도 빨리 풀어가지고 지금 포렌식 할 수 있게 제공해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비밀번호 기억이 안 난대요. 자기 쓰는 휴대폰에. 그래서 저런 정도면 야 저런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정도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정말 나쁜 자예요. 아니 저는요. 제가 이제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저보다 기수도 후배예요. 기아 빠져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아니 불러요. 아니 저는 아니 해병대의 정신하고도 맞지도 않아요. 해병대 장교가 부하가 저런 일을 당했는데 만약에 거짓말을 하고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 본인의 죄를 덮기 저런 행동하는데 해병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황당한 건 사진도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1사단에서 행사가 있었고 그 행사에 이종호와 김계환 전 사령관이 함께 있는 사진이 있어요. 찍힌 사진이 행사에. 생각을 해보세요. 사단장이요. 해병대 사령관이 자기 지역에 1사단이에요. 1사단에 행사가 있어 내려왔어요. 사단장이 안 갑니까? 그런 사단장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해병대 사령관이 내려왔는데 안 간다고요 그 자리에? 없었대요 자기는 거기에. 사진은 찍히지 않았으니까 자기는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종호 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종호 씨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예를 들면 SNS 대화 메시지도 나오고요. 사진도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물론 거기에 찍히지 않았다고 해서 같이 본인은 모른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뻔뻔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리고 지금 박성 씨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이유로 거짓말을 합니까 그 사람이. 그리고 양재열 변호사 얘기했지만 다른 증인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거짓말 본인만 아니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다 맞다고 하는데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대체. 근데 국회 나와서 어떻게 저런 말 뻔뻔하게 저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언제까지 그럼 본인이 정말 같이 있는 사진이 찍힐 때까지 저럴 거예요? 저걸 국민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군인이라고 그것도 해병대 장교라는 인간이 저런 행동을 한다는 건 대단히 저 해병대 일원으로서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해병대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요. 저는 저거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해병 전후에서도. 정말 귀신은 뭐 하나 싶어요. 아니 진짜 저 말이 진짜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아직도 만난 적이 없대요. 아직도. 저는 아직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 언제 얘기할 거예요? 언제쯤 얘기해 줄까요? 만났다고? 그럼 박성웅 배우가 특검 가지고 거짓말한 건가요? 그 박성웅 배우에 대한 명예훼손 아닙니까? 박성웅 배우가 가가지고 막 거짓말을 혼자 막 떠들다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말에 의하면. 제가 정말 저 사람이 군인이었잖아요. 그래도 30년 가까이 군인했다고 알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그동안 호의호식하고 먹고 산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반성하지 못하고 본인 때문에 그 젊은 청년 진짜 귀하게 얻은 그 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본인 때문에 사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일말의 반신도 없고 양심 있어요? 아니, 기대도 안 하지만 그렇게 본인 사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뭐를 위해서요? 도대체? 그런 군인의 명예 같은 건 없습니까? 저도 군인 가족이에요. 할아버지 군인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진짜 군인이었다면 최소한의 군인 정신으로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만큼의 책임이라도 있었어야죠. 아직도 만난 적이 없다? 그래요. 언제 만난지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언제 만났다고 얘기하실지. 아니 박성웅 배우가 뭐 때문에 안 만났다면 만났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렇게 지금 증언까지 나왔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제가 기억을 잘 못했네요. 심지어 정말 말이 안 되지만 나는 그 배우가 장동건인 줄 알았다. 이렇게라도 이야기하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정도면은 일상생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못 만나고 비밀번호 기억 안 나면 그냥 병원 가세요. 병원 가기도 아깝긴 하지만. 하여튼 이번 국감에 이상한 놈들 많이 봅니다. 정말 저자들이 왜 아직도 있는가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대표적인 게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이 자들 왜 거기에 지금 그렇게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김낙년이라고요. 한국학 중앙연구원장이 있어요. 이자도 도대체 모르겠어요. 윤석열 정부 있을 때 본인하고 윤석열하고 코드가 맞아서 그런 식으로 친일 행적을 막 떠들어대고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건 곰팡이고 바퀴벌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자가 했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원장님께서 2023년에 직접 집필하셨던 부분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자, 일본군의 의뢰를 받은 민간 알선업자들이 위안부를 모집했다. 이딴 식으로 썼습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강제로 이 사람들을 성노예로 끌고 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집을 했으니 저 가겠습니다. 손들어서 신청해서 간 사람들입니까? 그는 그 민간업자가 하기도 했지만 그 배후에는 일본 정부나 군부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런 부분들을 안 쓰셨어요? 봐봐요. 민간 알선업자들이 위안부를 모집했다고 쓰셨고 그 뒷문장 보면 전차금으로 유인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돈 벌러 갔다는 뜻이잖아요. 일부분 이런 영역이 있다고 말씀하실 거죠? 그러겠죠? 그러면 이거 말고도 다른 영역도 같이 쓰셨어야지 왜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원장님은 직접 집필하신 책에 보니까 이 위안부를 모집한 거고 돈 벌러 간 거다라는 부분만 쓰여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사실은 유괴된 거였고 협박에 의한 거였고 인신매매였는데 국민들 다 알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제 인식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참 저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최진봉 자기가 무슨 학자나 그냥 교수로 있으면서 이런저런 주장하는 거야. 뭐 그거야 그렇다고 칠 수 있어요. 근데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면 우리나라 한국 역사에 가장 중요한 어떤 기틀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는 자리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저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지금도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러나야죠. 저는 윤석열 때 저런 사람을 앉혀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면 정권 바뀌어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거기에요. 그 교육과정도 있어요. 박사과정까지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무슨 교육을 받겠습니까 대체? 뭐 중앙기관이 있거나 군인들도 거기 가서 학위받아 오는 사람들 있거든요. 가끔 파견 나가서. 근데 거기서 그렇게 교육하면서 뭘 가르치겠냐고요 대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나라 역사의 친일적인 행적들을 자꾸 부각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는 기관에 장으로 앉아있다?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역사 왜곡의 현장에 있었던 자기가 지금 고민정 의원의 말만 들어봐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뭐 그런 인식이 아니라고 지금은 저렇게 발뺌하고 얘기하지만 본인의 책임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보겠습니다. 민간업자들을 일본 정부가 이용해가지고 모집을 했다. 그래도 본질은 뭐예요? 일본 그 당시에 정부가 우리 여성들을 데리고 가서 위안부로 삼겠다는 목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썼어야죠. 뭐가 본질인데요, 대체? 아니 민간업자를 내세워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민간업자가 했으니까 그리고 전치금이라고 그러나요? 돈을 받고 갔다. 이런 얘기를 쓴 건 뭐겠습니까? 미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본 정부가 무슨 위안부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돈 벌러 갔다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어떻게 그걸 저렇게 쓰냐고요. 본질을 빼고 본질이 아닌 것 그걸 가지고도 본질을 자꾸 가리려고 하는 행동을 한 게 저 글이에요. 글 자체만 보면.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는 그런 생각을 안 갖고 해서 저런 말이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대체? 소나기만 피하면 되자는 생각 아니면 저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학자라고 하면 학자로 자격도 없는 거고요. 본질을 제대로 잘 적어서 학문적 토대를 쌓아야 되는데 그 교육기관에 장으로 앉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기관에 당장 물러나야 됩니다. 저런 자들이 하나 둘이 아니죠. 정말 윤석열은 사람들을 골라도 어쩌면 저런 자들만 골랐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자가요 임기가 27년 7월 28일까지 끝나요. 3년이거든요 임기가. 물러나라.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기관장으로서 해야 할 소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임일까요? 뭐죠? 역사 왜곡의 소임이 있나 보죠? 본인 나름대로? 이게 윤석열의 말을 기억하면 다시 기억을 한번 해보면요. 윤석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을 임명할 때 좀 모자란 사람이고 약점 많은 사람 임명해야 자기가 부리기 쉽다 이런 식의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패급 밑에 패급만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패급이니까 임명한 사람들이 다 저지경 아니겠어요? 본인보다 똑똑한 사람이나 신념 있는 사람이나 어떤 상식 있는 사람을 안 앉힌 거죠. 왜냐? 본인이 패급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고 저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게 지금 이미 윤석열 그리고 최상목 한덕수가 앉힌 공공기관장 엄청나게 아직도 임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 이런 거 다 손봐야 되고요.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는 4달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그거 말고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더 심각한 게 많고 특히 저렇게 알게 모르게 숨어있는 윤석열의
그 측근들, 윤석열을 비호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지금 사회 곳곳에 아주 높은 위치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점 우리가 계속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만 감옥에 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이 지점 우리가 또 한번 다시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윤석열 정권이 저런 자들을 자꾸 발탁을 하고 김영석이라든지 김낙년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친일로 뭐 친일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라를 갖다가 팔아먹으려고 마음먹은 것 같이 우리가 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최근에 정말 국민들이 깜짝 놀란 게 그 관제에다가 네. 다다미빵, 네. 피노키탕 네. 일본 놈처럼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러게요.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자를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할 때 너무나 무지한 짓을 많이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부분도 너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다 보니 이런 자들이 이런 밑에도 이런 자들이 모였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지하고 그러니까 몰상식하고 상식도 없는 자는 많은데 친일을 했던 자만은 확실해 보여요. 이 자가 스스로 밝힌 게 있죠. 일본 총리와 첫 번째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자기가 기억하는 일본을 어렸을 때 봤었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였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일본에서 가르칠 때 그 주변에서 뭐 어떤 게 맛있었고 이런 것들을 잔뜩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친일적인 성향을 가진 자였던 거고 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국가안보실에 있었던 김태호 전 차장같이 굉장히 친일적인 행각을 보였던 사람들이 주변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우연히 모인 게 아니라 친일 세력들 그중에서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친일 세력들이 쭉 주변에 포진을 했던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본과 그렇게 가깝게 했던 부분이 일본에 무슨 물을 반컵을 먼저 채운다든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나온 자만 해도 27년까지 나야 공직자로 살 수가 해야 될 기관장으로 세야 될 일이 있다. 단순히 이 사람들은요. 보기에 저희는 왜곡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자들의 문제는 그자들로서는 자기 소신을 가지고 지금 역사를 바로 세운답시고 저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가 아까 위안부에 했던 얘기는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캄보디아 청년들 얘기를 했죠. 캄보디아 청년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돈 벌러 갔습니다. 끝. 이렇게 얘기한 거 똑같은 기록을 남기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감에서도요. 반성하는 표정이라든가 그 자리가 힘들어하는 표정이 아니라 웃고 있어요. 지금 그 자들이 계속 문체부와 관련돼서 문화체육부만 관련해서도 그런 자들이 100여 명이 지금 계엄 이후에만 임명이 됐습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